요즘 대학도 좀 바쁜 철이고 또 봄철 코로나가 조금 이제 좀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가 다들 또 바쁜 일정은 있으신데 아무쪼록 이렇게 귀한 강연을 준비했으니까 시간을 꼭 내셔서 또 주변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은 안동대학교 공동체문화연구사업단이 함께 지금 주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선아래 교수님 그리고 연구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니만큼 빨리 강연분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잔 야키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수잔 야키야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한 양념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잔 야키야 선생님 다들 아시죠? TV에서 많이 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직접 뵙고 나서 되게 그냥 강연스러웠는데요. 수잔 야키야 선생님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한국에 13년째 지금 거주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종년 때까지 JTBC의 비정상회담에서 네팔 대표로 참여했었습니다. 현재 군용 낙하산을 제작하는 회사에 다니면서 통번역, 방송, 강연 등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다고 제가 오늘 책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수잔 야키야 선생님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닙니다. 저는 아직 오늘 아침부터 목소리를 지금 쓰질 않았기 때문에 좀 맡겨뒀습니다. 네, 일단 센터장님 되게 감사합니다. 네, 저에 대한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오면서도 여기 안동에 대해서 또 뭐 역사라든지 또는 여기 생기는 곳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안동 소주만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그 너머도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되게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을 내서 그 남았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그 전문으로 강연하거나 뭐 이렇게 교수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나올 때마다 뭐 강연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좀 쑥스러워요. 제가 그렇게 엄청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다라고 하면 또 혼자 떨기도 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앞부분에는 제가 준비했던 그런 얘기들을 들려드릴 텐데요. 그 이후에는 정말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수다를 떤다고 하는 거는 혼자서 하면 약간 좀 민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오늘 1부랑 2부 이렇게 제가 뭐 순서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1부는 뭐 제가 여기서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저에 대한 또는 뭐 한국에 대한 제가 살고 있는 네팔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2부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우리끼리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뭐 주제는 되게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뭐 주제가 특별하게 저는 뭐 한 가지를 이렇게 간다라기보다는 저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이번에 아까 센터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책을 내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강연을 저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강의거든요. 책 나오고 나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요. 오늘은 일단 그냥 저희가 다름이 아닌 그런 어울림이라는 그런 세상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뭐 정말로 있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일들도 있으니까 뭐 공감하시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2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소통을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저한테 좀 피드백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짚어주시면은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 앞서 저희가 그 한국에서는 인사할 때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네팔에서 왔기 때문에 네팔에서는 나마스테라는 인사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두 손을 모아주시면 되고요. 그냥 서로를 보시면서 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약간 숨을 주시면서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나마스테라고 하면 또 이제 혹시 요가 할 때 쓰는 그런 말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요가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나마스테, 요가라는 것이 일단은 어떤 동작을 우리가 하면서 저희 건강을 지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마스테라는 것도 어떤 운동 또는 어떤 동작 하나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한국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해요. 네,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나마스테라는 말을 계속 쓰고 다녔는데 여태까지 나마스테라는 말의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 오고 나서 진짜로 이거 요가에만 쓰는 거 아니냐? 나마스테가 뭐냐? 나마스테 왜 해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할 때만 제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안녕하세요나 안녕이라는 말이 언제 쓰는 건가요? 혹시 어디서 나오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좀 어렵죠? 네. 하여튼 저희도 언제부터 이거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의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배웠던 말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제 이 한국 분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이 나마스테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신, 혼이라고 하죠. 네,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경한다, 배려한다라는 그런 멋진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요즘 사회에 정말 필요한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무식하게도 나마스테 나마스테 하고 다니긴 했지만 그 행동, 정말로 이 나마스테가 가지고 있는 뜻을 저희가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의문이 되더라고요. 저도 뭐 쓰긴 하지만 정말로 이 나마스테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지 행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국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네팔에서 나마스테라는 그런 말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오늘부터는 이게 요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인도, 네팔, 스리랑카, 뭐 태국 이 문화권에서는 이 인사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네팔에서 왔다 또는 뭐 주변에 인도에서 왔습니다 할 때 이제 아시죠? 뭘 해야 되는지를. 그렇죠. 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말로만 나마스테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너무 반가워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 나마스테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되고 뭐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나중에는 되게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센터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13년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10년 넘었죠. 지금 13년 차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처음 오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좀 나이도 어렸고요. 나이 공개해도 되죠? 궁금하시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88년생 용띠입니다. 네. 하여튼 그때 왔을 때는 한 23, 24였거든요. 젊었죠. 네. 그렇게 왔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좀 잔머리를 굴르고 왔죠. 6개월 비자 준다고 하니까 안 간 나라인데 뭐 한번 가보지? 뭐가 있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오게 됐죠. 왔는데 6개월 살다가 들어가야지 뭐 어느 정도 놀다가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6개월이 지금 13년 차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도 저는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13년 동안 제가 뭐뭐를 했는지 또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뭐뭐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이 오늘의 수다 또는 오늘의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어학연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을 학부 졸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낙하산회사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의문 있죠. 낙하산?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한국 분들이. 낙하산이 이렇게 낙하산으로 어디 취업했나요? 아니면 어디서 입사했나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그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점프할 때 쓰는 낙하산 아시죠? 네. 그 낙하산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 낙하산이란 거는 저희 군용 낙하산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제작이 되고 저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김천에 저희 공장이 있고요. 서울에서 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낙하산 필요하시면 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네, 사게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운 좋게도 또 저한테 방송이라는 일이 또 찾아왔죠. 그때 졸업하기 전에 제가 이제 비정상회담이라는 그때 엄청나게 인기 프로였던 프로그램에 제가 나가게 되었고요. 그 프로그램 나간 이후에는 제가 이제 방송 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제는 기억도 안 납니다. 2014년대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어디 출연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네. 그렇게 뜻깊은 또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방송 활동까지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책까지 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먼 길을 왔죠. 13년 동안.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왔을 때 한국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 살면서 한국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또는 제가 겪었던 그런 문화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한국에 왔다고 하지만 제 고향은 네팔입니다. 네, 일단 네팔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 고향인데 좀 자랑해도 되죠? 네. 혹시 네팔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에베레스트. 네. 네. 또요. 포카라. 네? 포카라. 포카라에 갔다 오셨어요? 예. 포카라 너무 좋습니다. 네, 또요. 카트만두, 네, 제 고향입니다. 요즘은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제 고향입니다. 카트만두, 수도이기도 하고요. 네, 또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또 있을까요? 석가모. 네, 석가모니 부처님. 네, 또요. 또 있을까요? 은빈이. 룸비니. 네, 부처님이 태어났던 곳이 룸비니죠. 오, 굉장히 많이 아시네요. 그래도 제가 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수잔이라고 좀 이렇게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직 제가 부족했다라는 그런 신호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네팔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오늘은 되게 기분 좋거든요. 막 룸비니 얘기 나오고, 막 카트만두 얘기 나오고, 뭐 에베레스트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네팔에서 왔습니다 할 때는 한국 분들이 뭐라고 하시죠? 네팔? 마이 핸드? 네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뭐지? 막 저를 놀리는 건가? 아니면은 네팔에 대해서 모르는 건가? 아니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어학단 다녔을 때도 친구들이 어디서 왔어요? 네팔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은 인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외로는 이제 산을 좀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네팔을 알고 계셨어요.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진짜 산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았었어요. 그때는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는 에베레스트 있는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알고 계셨는데 제가 2010년도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네팔에서 왔을 때 왔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로 네팔? 이렇게 팔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차피 몰랐으니까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 농담으로라도 그 네팔을 소개해 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네팔 이러면 아니요 네팔 노노노 네팔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약간 좀 웃기면서도 그러니까 네팔에 대해서 조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네팔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는 진짜 내륙입니다. 네,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뭐 한반도로 치면은 우리가 네팔이 더 큰 것 같아요. 한반도보다는 네, 좀 적지만 대한민국보다는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이제 책에다가 많이 담았거든요. 네, 대놓고 좀 홍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책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네팔을 완전히 이제 대표해서 썼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네팔 같은 경우는 저희 한 126개 민족들이, 소속 민족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 해서 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저도 그 안에서 네와르라는 민족을 이제 소속을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으로 일단은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경험했던 네팔, 진짜로 제가 몰랐던 네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네. 진짜 궁금하시면은 책을 구매하시고 진짜 한번 보시면은 네팔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네요 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너무 쉽게 좀 읽을 수 있게끔 서드렸기 때문에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이 책도 한번 구매해 보시고 네팔에 대해서 또는 네팔에서 살고 한국에 와서 거주한 네팔 수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네팔을 조금 제가 재미있는 얘기해서 많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네팔의 지도이거든요. 네, 뭐 같아요? 오, 어떻게 맞으셨어요? 아, 그래요? 아, 저는 혹시나 지금 배고프셨나요? 했죠. 왜냐면 전에는 이제 학교에도 가서 저는 이거 뭐 같아요 할 때는 이 아이들이 좀 상상력이 되게 뛰어나서 그런지 벌레 같아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림인데 누군가 색칠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책을 읽으셔서 그러는지 저는 삼겹살이라는 답을 그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진짜 삼겹살 같지 않으세요? 네. 저도 예전에 단국대학교에서 도시개혁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갑자기 그날 교수님이 앞에 와서 네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지? 다들 막 이게 졸리고 그랬는데 좀 재밌게 해야 되겠죠? 이러면서 딱 가서 그때도 배고프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삼겹살 집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잘 때도 삼겹살 나오고 막 일어날 때도 삼겹살 나오고 옷을 갈아입었는데도 이게 뭐 고기 냄새가 나는 건가?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딱 그날 갈 때도 이제 억지로 시켰으니까 딱 가고 보시죠 막 삼겹살 같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삼겹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중국이 있고 아까 밑에 사이에 인도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기 위에 보시면은 아까 히말라야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에베레스트나 안나푸르나나 이렇게 8,000m 넘는 그런 봉우리들이 저기 위에 중국이랑 그 흰색 부분 위에 보시면은 한 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래에 보시면은 그 두 겹이에요. 두 번째 겹에는 카트만두랑 포카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도시가 나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춘천 같은 느낌이에요. 산들도 있고 뭐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에 보시면은 8,000m 넘는 7,000m 넘는 그런 거대한 그런 봉우리들이 있지만 밑에 오시면은 한 뭐 2,000m, 3,000m 정도 넘는 그런 바위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도 저기 중간에 보시면 카트만두가 있는데요. 도시, 수도인데 1,500입니다. 해발도가. 1,500 정도 되거든요. 해발도가.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시면은 인도 지역은 산 없습니다. 거의 평지입니다. 평지이고요. 분지라고 하죠. 이렇게 평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팔만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지역도 정말로 다양합니다. 지리적으로 보셔도 이렇게 다양한데 이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그 질문을 할 때 뭐 네팔이 뭔가 좀 이렇게 유명하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히말라야 산이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뭐 제가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히말라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힘하고 알라야 이렇게 두 가지 그 합성이 돼서 히말라야가 나오는 건데요. 힘이라는 것은 눈이에요, 눈이고 알라야라는 것은 어떻게 쉬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눈이 사는 곳이 히말라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로 번역할 때 뭐 산맥이라고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산들이 이렇게 엄청 둘러싸여 있는 뭐 산맥 또는 뭐 설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히말라야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예요 하면은 아까 센터장님이 얘기하셨던 에베레스트입니다. 네, 에베레스트는 이제 영어권에서 그 많이 쓰는 이름이기는 하는데 네팔에서는 사가르마타라고도 부릅니다. 사가르마타라는 것은 우리 머리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머리보다 더 높다, 하늘 찌를 듯이 높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가르마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눈이 사는 곳, 네팔 사람들한테는 신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선하고 쉽게 누구도 갈 수 없고, 그리고 제일 먼저 눈이 내려왔을 때도 에베레스트를 먼저 내려온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히말라야 또는 뭐 에베레스트 또는 네팔에 있는 산들은 되게 신선하다, 정말로 신이 사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히말라야와 에베레스트 이렇게 좀 구분을 해줬으면 합니다. 히말라야는 산맥, 산들이 쑥 있는 곳들. 여기도 보시면은 저도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랑 에베레스트 6,000m까지는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정이었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수자는 네팔에서 왔기 때문에 안 춥지? 한국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국이 너무 춥습니다. 너무나 추워요. 그리고 저는 카트만두에 살았기 때문에 카트만두에는 눈이 안 내립니다. 네, 눈은 안 내렸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눈을 만져봤어요. 네, 아직도 기억납니다. 2010년도 3월 10일 날 제 생일이거든요. 생일날 제가 한국에 오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기후변화 막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3월달에 그렇게 많이 눈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눈이 많이 내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 눈을 만지게 되고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뭐 히말라야에서 온 사람인데 안 춥겠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이가 시릴 정도로 진짜 막 너무 추웠습니다. 아직도 13년 됐는데요. 이제 11월, 12월 되면은 그 칼바람이라고 하죠. 그거 맞을 때마다 짜증납니다. 너무 추워요.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네팔 좀 지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하면서 네팔에 대해서 얘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네팔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2부에 또 시간을 드리니까 그때 저한테 마음껏 물어보시면 돼요. 네팔에 대해서 뭐 네팔 이제는 코로나도 좀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으니까 여행도 가야죠, 그죠? 그래서 네팔 여행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네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하면은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안 되니까 일단은 자제를 하고요. 네팔에 대해서 또 많은 그런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이 뒤에 제가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저한테 좀 질문을 해주시거나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뭘까요? 어떤 질문들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어차피 일단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뭐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을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네, 어떤 거요? 아닙니다. 네. 무슬림 그쪽은 그럽니다. 네. 네, 계급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도 한국 분들이 여태까지 저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서 왜 한국에 왔어요? 라는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13년 됐는데도 아직도 물어봅니다. 네.
솔직히 뭐 이유는 이제 다들 다양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많이들 하시는 그런 질문 중에서 하나가 왜 한국에 왔습니까? 이 질문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랑 이제 같이 활동했던 다른 외국인 형들 또는 친구들 동생들한테도 물어보면은 맞아 아직도 물어봐 왜 한국 선택했냐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까 했는데 이 상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 한국 오기 전에는 네팔의 교육 체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시에 자랐기 때문에 운 좋게도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네팔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도산개발 국가라고도 하죠. 아직은 그렇게 뭐 개발은 잘 돼 있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좀 접근이 어려운 그런 곳들, 지리적으로 어려운 곳에서는 학교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네팔에 그런 곳에 갔다 왔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학교 가는데 2시간 걸어가고 2시간 또 집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전체 마을에 한 뭐 50명 정도 있는데 그 마을에서는 50명만 학생이 적어서 학교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왕복으로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완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시에 자랐기 때문에 저는 기숙사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초, 중, 고등학교, 그 다음 대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 네팔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다니는 편입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3살 때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라기보다 약간 유치원이랑 학교 합쳐서 3년을 먼저 다녀요. 그래서 3살 때부터 3년을 먼저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요. 아까 따로따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우리는 같이 다녀요. 10년 한 학교에서 단계별로 1, 2, 3, 4, 5, 6, 7, 8, 9, 10 단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능이랑 비슷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년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이제 네팔의 교육입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에 놀랐던 게 전공을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그리고 대학교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팔에는 대학교가 몇 개 있을까요? 9개밖에 없습니다. 네, 전체. 그 9개 중에서도 2개는 거의 다 연구소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7개만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기는 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다 무료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팔은 아직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학교를 다니고 아버지가 다 돈을 내줬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더 이상 제가 이제 고등학교 위에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으면은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경영학과, 그 다음에 뭐 문학이라고 해서 뭐 영어 연구원이라든지 또는 네팔어 이렇게밖에 별로 없습니다. 과학도 되게 과목들이 조금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교육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더 공부하기 위해서 뭐 네팔을 떠나거나 뭐 네팔에서 이제 다른 데 가거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네팔의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불안전했습니다. 그때는 2008년도까지는 네팔도 왕국이었습니다. 2008년도까지 왕국이었다가 2008년도에 왕이 폐지되었고 그 다음에 공화국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 바뀌는 시기에 여러 가지 시위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그 학교가 한 달, 2달 그냥 문 닫았어요. 교육을 못하게 했었어요. 뭐 모든 것들이 뭐 도시 전체가 그냥 그러니까 파산 상태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구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최대한 빨리 네팔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이제 미래를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저희 반 친구들. 그 중에서 30명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다. 뭐 어떤 사람들은 영국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호주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에도 있고, 뭐 중동에 가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한국에 와 있고, 예,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이게 알게 된 건데요. 예전에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진짜 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교환학생 이런 거 제도가 없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셨거든요. 한국에는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이제 교환학생 제도가. 저도 알기로는 대학교 시절 때는 굉장히 이렇게 6개월만 다른 나라 갔다가 공부하고 들어오시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교환학생. 근데 저희는 교환학생이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학생의 그런 캐파시티도 안 되고 아직은 그런 시설들도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교육 시스템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젊은 층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시고 뭐 한국의 아픔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발전되고 나서의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뭐 한국의 여권 보시면은 굉장히 세잖아요. 거의 2위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2위나 3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친구가 저 내일 모레 일본 가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게 일본 가는 게 그렇게 쉬워요? 되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저 내일 모레 어디 가요? 이러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비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비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진짜 상상의 초월입니다. 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선택을 하게 되었잖아요, 일단은. 근데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한국에 그 비자를 신청하고 시도했었어요. 전 몇 번 떨어졌을까요? 네. 이렇게 보실 때는 수잔이 뭐 한국말도 잘하고 막 똑똑해 보이는데 얘는 비자 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예, 13년 전에 돌아가 보면은 예, 저 한국에서도 예, 거부당했었습니다. 몇 번이나 당했을까요? 네? 3번 당했습니다. 3번. 네, 3번은 떨어졌고요. 그때는 떨어졌는데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 뭐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벽지에다가 X5를 그려줍니다. 이름 나오고 X5, 5이면 비자 받았다, X이면 비자 안 받았다.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번째 하고 나서 이제 4번째야 저한테 비자가 이렇게 오게 된 건데요. 하여튼 저희는 이런 외국에 나간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너무나 힘든 여정이고 그런 노력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또는 돈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네팔에서는 이제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이 계신 거죠. 그 부모님 중에서 저희 아버님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유학을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도를 하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오기 전에 상황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네팔에 아직도 1인당 이제 소득이 거기 나오는 금액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나죠. 네. 한국이랑 뭐 비교하면은 뭐 솔직히 비교하는 것은 안 좋지만 그래도 네팔에도 네팔 상황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소득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팔에 있을 때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네팔의 그런 상황도 이뤄지고 정치적인 뭐 갈등도 있고 또 나라가 어떻게 또 어디다가 향할지 이런 것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항상 만족, 행복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돈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이런 뭐죠 이제 그런 예산이라든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일단은 중동에 가면은 그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는 인도를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국경이 그렇게 엄청 열려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인도랑 좀 이렇게 교환을 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인도도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간다고 하면은 인도 또는 뭐 중동,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서 많이 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통합으로 얘기하자면 뭐 상황도 안 좋고 다 안 좋았지만 이게 소득이 더 큰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된 저의 계기는 솔직히 저희 아버지입니다. 네, 어떻게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항상 아버지의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네. 너무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네팔에 있었을 때도 저희랑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냥 뭐 놀러 다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팔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수잔도 어디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보시지만 이렇게 좀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한국말도 잘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6급이 아시죠? 6급. 한국에는 6급이 없을 텐데 네팔에는 6급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수업이 쭉 있죠. 거기서 이제 그 단계에서 마지막 기말 시험을 떨어지면은 같은 수업을 후배들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6급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굉장히 못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서 제 별명이 25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못해서 6급까지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기자님 저한테 인재라고 하셨는데 진짜 되게 부끄럽습니다. 25점 받았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저희 어머님도 되게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때. 또 어머님은 나름 되게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네팔 같은 경우는 좀 빨리 결혼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엄마가 공부를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빨리 결혼하시고 제가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좀 희생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조금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제 아버지의 오지랖 때문에 제가 한국에 오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3번이나 떨어졌는데 굳이 이제 3번까지 저를 여기 가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4번째 다시 또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잖아요, 대부분.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한 말 아직도 기억나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3번째는 재수 없다고 생각해. 3번째 숫자도 셋이 우리는 안 좋거든요. 한국처럼 뭐 4나 이렇게 7, 뭐 숫자들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13. 우리는 3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3번은 그런 거고 4번째는 나올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 좀 지냈던 분들이 한국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산을 좋아해서 한국에서 네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제가 오기 전에 2007년도에 일주일 정도 우리 아버지랑 어머님이 한국에 오셨었어요. 그때는 이제 잠깐, 진짜 잠깐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봤던 한국의 모습을 너무나 좋아했는지 그런 것 같은데 저한테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뭐 유학 가라고 하면은 더 좋은 데 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유학을 어디 가고 싶어요 하면 어디 가실 거예요? 미국이잖아요, 일단. 그죠? 미국 아니면은 뭐 영국,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2007년도에 한국 오기 전에 저도 한번 미국을 해볼까 해서 미국도 한번 시도해봤었습니다.
근데 미국도 인터뷰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5분 안에 끝냈어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요. 그냥 이렇게 서류를 보고 미안합니다. 이번엔 못 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학부는 좀 그렇고요. 박사나 석사 하고 싶었을 때 오세요. 이런 거예요. 아 무슨 네 마음대로 내가 가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저를 이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약간 마음을 접었던 거예요. 외국인 저한테는 안 맞는 거다. 안 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조금 미안한 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미국을 신청했을 때도 시간이 정말로 많이 갔고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제가 거기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그 200만 원이란 돈은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진짜 피똥 사고 뭐한테 돈 낼 텐데 그걸 제가 5분에 그냥 날린 거예요. 가서 인터뷰를 봤는데 5분도 안 됐는데 가라고 하니까. 근데 그때도 약간 좀 미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진짜로 외국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런 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때 저한테 엄청나게 설득을 하셨어요. 엄마는 딱 왔는데 그때 이제 어떤 대학교를 방문을 하셨대요. 여기 한국에서. 근데 저한테 처음으로 오자마자 한국이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 했던 말이 도서관 갔는데 건물 두 차례 전체가 책만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마음대로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마음대로 책을 집어서 그냥 아무거나 펼쳐서 거기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잔을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저를 보내주셨는데 6개월 동안 진짜 매일매일 같이 아버지를 욕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왔을 땐 되게 괜찮았고 그랬는데 돈도 떨어지고 힘들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와 이랬는데 이제 한국말도 못 알아듣고 6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돈이 필요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매일매일 뭐 다른 분들은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러는데 저는 계속 욕만 했습니다. 저를 왜 보냈을까? 나를 싫어한가? 제가 이제 외아들이거든요. 첫째이고 장남이고 저를 진짜 싫어한가 봐 이러면서 그런 생각만 했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제가 이제 이런 일까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쓰게 됐고 제가 진짜 360도로 이렇게 제 인생이 바뀌었죠. 그만큼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인연을 맺지 않고 그렇게 저를 보내지 않았으면은 그래서 그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또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떠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지금 후회합니다. 많이 후회하고 제가 해왔던 거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그렇게 오지라고 부렸으면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 와서는 약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많이 얘기해요. 계실 때 진짜 잘해드려. 그리고 뭐 우리가 있을 때마다 뭐 언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적인 것들 누구도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 챙겨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챙기면서 연락하면서 지내는 게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이렇게 와서 책도 썼다, 뭐 방송도 나왔다 이렇게 쫙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때 좀 늦었죠. 많이 늦었죠. 그래서 이번에 책도 뭐 아버지한테 바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저희 아버지 덕분에 그 오지랖 덕분에 제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이렇게 와서 뭐 오늘 이런 자리에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런 운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안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이 운명이라는 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제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을 때 그 보람이라는 것은 그 운명이라는 것은 언젠가 어떻게 맞을지 모른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 제가 책은 쓰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죠. 근데 이렇게 대표님들도 만나고 출판사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운명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와서 책까지 쓰게 되고 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안동에까지 와서
강의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운명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 생활로 가시죠. 네, 한국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몰랐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네, 진짜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은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도 이제 한국에 오면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익숙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했을 때까지도 단 알고 있는 게 한국은 항상 전쟁을 하는 나라다. 일단 그거는 웬만한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뉴스에 보는 게 항상 나무와 북의 얘기, 뭐 어딘가 핵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뭐 이거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도 좀 MSG를 뿌리고 약간 이렇게 좀 나오는 뉴스들이 빨리빨리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렇게밖에 이미지가 없었거든요. 한국은 예전에는 제가 한국 갈 거예요 라고 했을 때도 친구들이 설마 북한 가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의 이제 진짜 모르는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역사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운 좋게도 조금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2002년 월드컵입니다. 그것도 저희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축구는 잘 하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국가대표였습니다. 네팔 축구 국가대표여서 그렇게 뭐 엄청 유명한 그런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축구를 열심히 하시고 축구를 좋아하시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학교마다 그런 축구부, 뭐 농구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학교도 국립학교인데 축구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졸업을 안 시킨대요, 우리 아버지를. 몇 명을 계속 거기다가 유급만 시켜놓고 너희들은 축구만 해. 항상 이러면서 몇 년 동안 이제 졸업을 안 시켜주고 계속 유급을 시키면서 축구를 하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축구가 이제 월드컵이면은 네팔에서는 잔치입니다. 완전 막 이렇게 다들 모여서 예전에 그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제 컬러 TV 샀는데요. 골드스타였습니다. 예, 골드스타 아시죠? 예, 골드스타를 있습니다. 아직도 그 17인치짜리인가요? 그때 나왔던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거를 해서 막 그 빛이 들어오지 않게 다 막 막아놓고 동네방네 다 불러서 축구 경기를 보는 게 저희 아버지의 취미였어요. 그래서 4년마다 이제 맨날 축제했습니다. 그때 이제 2002년도에 월드컵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네팔 사람들은 일본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일본 제품들이라든지 또는 일본이 워낙 이제 예전부터 역사가 샜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죠.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축구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기 시작했고 2002년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2006, 7년도 이럴 때는 이제 K-팝이라는 주제가 이제 많이 유명해졌고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그래도 수잔이 이 정도 한국말을 하는데 네팔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한마디도 모르고 왔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때가 괜찮아였습니다. 그 하나 어떤 형이 저한테 그거를 가르치셨어요. 이 단어는 어디든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되게 진짜 쓸 수 있더라고요. 딱 이제 왔는데 그 뭐 이따 공항에 있었던 일은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처음에 왔을 때 약간 음식 먹을 때도 괜찮아요 이렇게 막 매워요 괜찮아요 이러고 근데 더워요 이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라고 하면 그래 뭐 괜찮나 보다 이렇게 하고 한국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국에 대해서 약간 매력도 좀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이 한 단어로 다 정리되는 그런 상황, 네,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한국 생활은 처음 진짜 저한테는 시작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 왔는데 되게 신기했죠. 일단은 눈도 내리고 있었고 되게 낭만적이지 않아 이런 막 장면 있잖아요. 막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거만 딱 이렇게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봤는데 눈이 살짝 내리고 있고 새벽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나왔는데 공항도 엄청 크고 와 이랬는데 되게 깨끗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출입국 그 요즘은 이제 다 이제 뭐 주문 인식하고 뭐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뭐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를 쓰고 줬는데 딴생 처음으로 한국말을 라이브로 들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제 TV에서 이런 거는 뭐 계속 들었는데 막 했는데 이제 그분이 뭐 이 정도의 톤으로 얘기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너무 센 거예요. 화낸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막 이거 뭘 설명하시는데 한국말로 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고 알겠습니다. 저는 화낸 줄 알고 그리고 제가 뭘 잘못된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해외 나가본 적이 없어서 처음이라서 뭐가 잘못됐나 나를 이제 막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잡혀가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안절분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열심히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저한테 화를 낸 줄 알고 그래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오케이 하면서 제가 이제 가방이 있었는데 가방을 그냥 두고 가버린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근데 가버리니까 그분이 이렇게 가방이 이러는데 저는 오야 나 잡혔나 봐 이제 뭐가 잘못했나 봐 어떻게 이러면서 뭐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저 한판에서 뛰었어요. 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막 경비들이 오고 저기서도 막 소리 지르고 와 진짜 여기저기 막 완전히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는 것처럼 저를 막 잡으러 온 거예요. 와 진짜 큰일 났다 나 진짜 막 안 간다 그랬는데 막 별의별 생각하고 이제 큰일 났다 나 진짜 죽었다 이거 감옥 가는 거 아닌가 잡혔어요. 근데 잡혔는데 일단은 제가 잘못된 게 공항에서는 이렇게 가방이라든지 짐을 그냥 두고 가시면은 그 위험물자일 수 있다고 해서 약간 누구 가방인지 그냥 왜 두고 갔는지 그런 걸 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그냥 두고 간 건데 저를 그 가방을 왜 그렇게 해서 저는 또 도망치 않냐. 그 다음에 이제 통역인이 와서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랑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이제 빨간색 종이랑 초록색 종이가 있어요. 초록색 종이를 제가 해야 되는데 빨간색 종이로 한 거예요. 그게 하나가 이제 안 맞은 거를 저한테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와 진짜 나한테는 안 맞는다. 왜 왔을까 여기 진짜 6개월은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왔죠. 근데 또 그러다가 딱 나왔는데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그 침을 막 진짜 질질질질 꿀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진짜 죽을 정도로. 그리고 옷도 그렇게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걸쳐 입고 왔는데 와 13도 영하 13도 14도였는데 아주 진짜 와 왜 왔어요 이러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욕을 했죠. 아버지 욕도 많이 했고 한국도 막 왜 이런 추운 데에서 와서 사람들이 살라고 하지 왜 고생시키지나 네팔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또 새로운 거 보면은 또 거기에 호기심이 가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재밌었죠. 딱 왔는데 와 건물들도 진짜 막 높고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처음에 솔직히 그 서울에 그 남포대교를 지나갔는데 저는 그 바다인 줄 알았어요. 한강. 네. 와 이렇게 넓어요 이러면서 밤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딱 보면서 와 되게 멋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뭐 지하철 타보니까 와 시간대를 지키고 오고 막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고기 먹으러 갔었는데요. 가위를 준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주지? 이러면서 가위를 딱 이렇게 2개 해주고 집게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같이 가셨던 교수님 막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고 우와 되게 머리 잘 쓴다. 이런 거를 왜 네팔에 안 했지? 막 이런 게 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때도 전화해서 엄마 고기 자르는 게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이러면서 알려줬어요. 여기 한국에는 그 고기 자르는 가위가 따로 팔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죠. 뭐 모든 게 그냥 일주일이 진짜 이틀처럼 지나가고 뭐 한 달이 그냥 뭐 일주일처럼 지나가고 약간 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학연수였기 때문에 저희를 도와주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수업 듣는 분들도 저랑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다들 한국말 모르고, 다들 그냥 이제 같은 입장이고, 그냥 공부하러 처음 갔고, 한국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별로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느낀 거예요. 그냥, 한국이 좋다. 수업도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그러니까 뭐 비한 건 아닌데 되게 쉬웠어요. 왜냐면 한국어 처음에 왔을 때 어학연수를 뭐를 배우고 있습니까? 가나다라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24인데 그때 이제 유치원생들이 배우는 것들을 배웠어요. 뭐 비행기, 토마토, 바나나 이런 거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금방금방 배우잖아요. 일단은 시간만 해주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국말도 뭐 별거 아니네요. 막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죠. 굉장히 그렇게 하다가 딱 이제 6개월이 돼가는 거예요. 제 이제 비자가 끝날 때쯤. 근데 6개월까지 계속 했는데 한국어 수업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어학연수 했을 때는 여기는 단계별로 가요. 1, 2, 3, 4, 5, 6. 그래서 단계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6개월이니까 2단계, 한 3단계 정도 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좋았던 게 저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되게 외국에서 많이 왔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그 역사를 알 수 있고 또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문화 수업들이,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수업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되게 많이 지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단국대학교에 있는 어학을 다녔는데, 거기서는 그때는 너무나 외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이득인 거예요. 네팔에서 온 학생 저밖에 없었어요. 한 명 계셨다고 했는데 5년 다녔는데 한 번도 얼굴 뵌 적이 없어요. 네, 뭐 박사과정 하시는 분 네팔 분이라고 하셨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국끼리 다니고, 뭐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 뭐 페루에서 온 친구들, 멕시코 친구들 자기 언어로 이렇게 대화하고 다니고, 저만 약간 좀 어디도 속하지 않은 거예요. 막 중국 애들이랑도 그냥 왜 뭐 이렇게 하고, 또 영어 조금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그래도 제가 많이 해야 되는 게 한국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어를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빨리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서 다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자기네끼리 이제 다 해결하고 다니거든요. 뭐 오늘 어디 마트 갈래요? 이러면은 공지를 해요. 그러면 이 친구끼리만 이렇게 갔다 와요. 저는 어디든 그냥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팔에서 온 학생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정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죠.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없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주민이라든지 뭐 여기서 거주하는 분들, 여기 학생분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외국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그냥 비자를 연장해줬어요. 뭐 더 이따 가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있고 뭐 어학연수도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 하다가 또 6개월 비자를 그냥 자동으로 저한테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장을 하고 나서 4단계까지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저를 한국어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딱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수잔, 이제는 이 정도 한국말은 괜찮게 한 것 같은데 6단계까지 하려면은 돈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3개월이 한 학기인데요, 200만 원이었어요. 어학연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활비 따로 들어가고 기숙사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게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돈이라는 그런 요소였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일단은 수잔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니까 그 대학교 수업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른 단계를 가지 말고 그냥 일단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니까 그 장학금 수업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운 좋게 가서 시험을 봤는데 다 붙었어요. 그래서 가서 면접도 봤는데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까지 제가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유일한 11학번이었거든요. 2010년도에 와서 7개월 정도는 어학연수를 하다가 2011년도에 입학을 해서 단국대학교에 도시계획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뭐 한국에 어느 정도 살고, 그 다음에 또 뭐 한국어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죠. 1년만 되기 시작하니까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너무나 어려웠죠. 일단은 학교 수업 내용들이 다 너무나 어렵고 아시잖아요. 저는 그것도 몰랐었어요. 그 수강 신청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네. 원래는 수강 신청 기간이 뭐 오늘 2시부터 내일 뭐 몇 시까지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가서 뭐 들어가고 싶은 거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전쟁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결국은 1학년 때 그 뭐죠? 기초로 들어가야 되는 수업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뭐 MT라고 해서 진짜로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서 저만 유일하게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네, 노트북을 들고 왔는데요. 다들 막 반바지에다가 뭐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가볍게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형들한테 형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오리엔테이션 시작할까? 저희 방에 들어갔다 와요. 들어갔는데 바가지로 뭐를 이렇게 마시라고 했는데 네, 마시고 기절했고요. 네. 기절하고 나서 다음에 일어났는데 여기 온몸에 크크크가 흐흐흐크크크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틀 동안 계속 소주로 또는 뭐 이렇게 닦기가 힘들었어요.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재미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 제가 이제 한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네,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학교에서는 더 힘들었어요. 전에는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공부를 하니까 어느 정도 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같은 급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니까 너무나 어색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시죠? 그때 당시에도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같은 나이 또래인 그러니까 동생들이랑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를 너무나 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24이었고 그때 들어오는 학생들은 거의 다 이제 18, 뭐 방금 이제 군대 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들 막 너무 어색하게 너무나 존댓말 쓰고 나한테 형 식사하셨습니다.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오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익숙해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대학교에서 저랑 같은 학번 있는 사람들이 저랑 친하지가 않아요. 다들 형이라고 불러. 네.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는 또 수업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원래는 한국어도 7, 8개월밖에 안 배웠는데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좀 빨리 배웠네 이러면서 조금 이제 어깨도 꽁꽁댔는데 딱 갔는데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영이었어요. 진짜 백지. 무슨 말 했는지 예수님이 하나도 몰랐습니다. 네. 그런 이제 어려움이 겪었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는 아버지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6개월 정도는 다 지원해 주셨어요.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저 가 이러면서 비행기표도 대해주시고 뭐 어느 정도 이제 비용들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 누가 해야 되니까 제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50% 그 장학생이라고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회학과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비쌌어요. 제가 그 뭐죠? 장학금 받아서도 한 200만 원 정도는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생활비 이런 거 다 하면은 네팔에서는 저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바했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제 별명이 알바왕이었어요. 네, 알바 머신이라고 하고요. 알바 기계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안 하는 알바가 없을 겁니다. 네. 그때는 뭐 필요해서 이제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알바 때문에 또 알바 덕분에 제가 배운 것도 많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진짜 배달도 했고 아이 봐주는 일도 했고 그 뭐죠? 저는 이제 또 찜질방 사우나 이런 것도 좋아해서요. 거기서 뭐 정수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이 했던 거는 저희 그 고깃집 알바예요. 네, 고깃집에서는 거의 한 3, 4년 정도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마감까지 하고 막 진짜 문까지 닫고가는 일도 했었고요. 오프닝 일도 했고 그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겹살 집에서는 왜 고깃집에 일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완전 술집에 일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또 학생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학생일 때는 수업을 듣고 또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데 고깃집이 딱 맞는 거예요. 왜냐면 밤에 일을 하고
약간 한 새벽 2, 3시까지에는 다 일이 끝나고 다시 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제 이 환경이 안 되지만 그때는 됐었어요. 그래서 고깃집에 일을 하면서 그 별의별 일들이 있었는데 이 특별한 일이 그러니까 하루 특별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쌈쌈데이 아세요? 지나갔는데 3월 3일. 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진짜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그 사람. 이 뭐 33이라고 해서 3월 3일날 무슨 삼겹살을 먹는 날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삼겹살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장사하시는 사장님들한테는 굉장히 좋아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줄 서고 막 삼삼대에 삼겹살 먹겠다고 왔습니다. 예, 저는 이날 원래는 저는 10시부터 3시까지만 일을 하면 되는데요. 사장님이 너가 에이스니까 나와야지 이러면서 2시부터 불렀습니다. 예, 2시부터 가서 일을 했는데요. 이날 되게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절운전하지 못하고 막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막 뛰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50대 한 초반쯤 된 아저씨가 갑자기 소리 지른다. 야! 막 이러면서 무슨 일이지? 뛰어갔죠. 또 에이스가 가야죠. 에이스가 가라고 해서 갔죠. 가서 인사드렸죠. 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야 여기 이 집에 기름장도 없어?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셨어요. 빨리 갖다 줘! 이러면서 아, 네, 죄송합니다 하고 막 그다닥 가서 드렸죠. 딱 드렸는데 이렇게 먹고 계시는데 딱 이렇게 딱 줬는데 제가 이제 한마디 했었죠. 아, 오늘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신경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딱 보고 아 그래서 냄새 나는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딱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시지? 그때는 이제 그만큼 한국어 실력도 저는 최고이진 않았고 오히려 되게 뭐라고 하신 거지? 나한테 하는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되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처받았는데 그거 딱 한마디 하시고 자기 하는 일을 하시고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청 이제 뚜껑 열릴 정도로 화가 싹 이렇게 올라왔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제가 안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깜빡한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그리고 큰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살짝 늦게 드린 건데 왜 그러지? 이 사람이? 이러면서 되게 화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혹시나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네, 센터장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예, 너무 문제가 있다 저희가 정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오사카에서 일본에서 인터뷰를 갔는데 인터뷰 전날에는 인터뷰 전날부터 당일까지 만원을 붙여놨어요. 한국사 만원에서. 아,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 만원을 못 들어는 난 라면을 만들어서 먹으려다가 안 먹던 결국 안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뭐 따로게 대학에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아이고, 있어서. 네. 그래도 예,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혹시? 화내실 거예요? 네. 사과하실 거라고요? 부사님? 큰일 나요. 아니, 하여튼 뭐 진짜 뭐 별의별 생각이 날 수 있고 저는 진짜 백지가 되었고 저는 진짜 이 사람을 솔직히 뭐 저희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있으실 텐데 뭐 상황으로 따지면 제가 한 방 이렇게 때려도 뭐 그냥 거기서 그냥 쓰러지실 것 같은데 뭐 한 방 그냥 칵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 중에서 저는 약간 좀 왠지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참게 됐어요. 잡았습니다. 잡았고요. 진짜 잡아서 숨을 쉬고 30초 동안 계속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 있다가 다시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로 제가 죄송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오늘이 손님도 많기 때문에 신경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얼굴 똑똑히 기억을 할 테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제일 먼저 기름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는 소리 질렀죠. 그래서 갔죠. 갔는데 밤새 약간 좀 화가 나요. 내가 잘못했으면은 이분이 뭐라고 했으면 그래 나도 잘못했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거기다가 고개를 숙여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장님도 저한테 그래 잘했어 이렇게밖에 다른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약간 좀 너무나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전화했죠. 집에 전화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 얘기했더니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서 하나가 저희 큰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요. 저희 큰아버지가 약간 별명이 있어요. 저희 집안 부처님입니다. 네. 항상 이제 지금도 진짜 영상 통화를 하면은 와서 수잔 제일 먼저 하는 얘기 항상 누군가 뭐라고 해도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그거밖에 안 해요. 그게 입에 달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환경에서 저도 자라왔기 때문에 그날 제가 억지로 이렇게 화를 내지를 못했고 제가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그날 좀 불편했지만 제대로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도 어떤 사연이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뭐 다른 데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약간 이제 던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약간 이제 풀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네팔에는 또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있는 나라인데 저희가 이 정도의 배려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한번 이렇게 또 한 번 입에서 뱉은 말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 상황을. 그래서 그때 정말로 좋게 끝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한번 고개를 숙였다고 해서 내가 뭐 땅 밑에 그냥 아예 가버린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더 뿌듯하고 제가 더 잘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때 너무나 불편했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또 분노가 이렇게 좀 이렇게 뚜껑이 열렸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가 굉장히 우리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대피하기 위해서 그 분노를 조금 가라앉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그렇게 화가 날 수 있고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또 무조건 다 잡으라는 거는 아니에요. 진짜 내가 잘못하는 것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우리도 맞서야 되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그 분노를 섞인 그런 말투로 이제 거기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부처님 우리 큰아버지 덕분에도 이렇게라도 한 고비를 이렇게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로 제가 말 그대로 한마디라도 욕을 하고 멱살이라도 잡았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거기에서 수잔이라는 네팔 학생이 그랬다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네팔 사람들은 다 이런다. 한국 사람들이 뭘 했는데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팔 사람 전체가 욕하게 된 거예요, 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분노한 상태에서 입을 열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어울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아까도 기자님도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뿌리잖아요. 근데 수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좋죠. 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한국어 때문이잖아요.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토론도 할 수 있고 서로 사고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울림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요즘에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말 그대로 어울려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진짜 마늘 먹는 민족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들도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 어울림이라는 게 정말 그대로
우리가 뭐 어디서 왔는지, 뭐 어떤 배경이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냥 배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울리면서 사는 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어울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울림이 이 얘기를 하고 뭐 한국에 제가 이런 자별을 당했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팔을 조금 들어가 보시면은 제 책에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네팔에도 보면은 되게 부처님의 나라, 되게 좋은 나라, 뭐 민족들이 같이 사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른 것들이 다 나쁜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옛날부터 이제 그 좀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정권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자기의 권리를 좀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배웠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 간단하게. 근데 제가 책 내용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팔의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 브라민, 카이시라, 바이시아, 수드라, 달릿 이런 거는 간단하게 이제 인도식의 힌두교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카스트 제도로 이렇게 자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네팔에 있을 때는 제가 이게 문화라고 우리를 가르쳤어요. 풍습이라고 우리나라. 근데 어떻게 같은 사람들인데 자배를 하는 게 풍습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60년도, 1960년도에 이 법적으로 이게 없어졌어요. 이제 카스트 제도라는 것은 없어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쉽게 없어지겠어요? 법으로 없어졌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 보시면은 브라민이라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브라민이라는 사람은 약간 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 이분들 없으면은 뭐 어떤 의식도 하지 못합니다. 뭐 태어날 때도 이분들이 필요하고 뭐 누군가 돌아가실 때도 이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체트리라고도 하고 카야스트리라고도 하는데요. 귀족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아라고 하는 분들은 약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요즘은 이제 직업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약간 좀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보이시아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장사하시는 분들을 표현을 하고요. 수드라라고 하면은 조금 안 좋은 일, 뭐 청소하는 일 또는 뭐 이제 신발이라든지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계시는 분들은 널리티라고 하는데 뭐 한국에서는 불가촉 민족이라고 하나요? 만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별이 심했다면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물병이죠. 그 물병이 이분들이 이제 만지면은 오염이 된다고. 이걸 먹으면 너는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 할아버지 계실 때까지도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그 제일 밑에 있는 달리트 친구였거든요. 지금은 나름 잘하고 있어요. 탁구 국가대표이기도 하고요. 네팔을 대표해서 여러 나라 갔다 온 사람인데 그 친구랑 놀면은 집에 못 오게 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단 너가 걔랑 이제 얼렸으니까 너는 신성하지 않다. 가서 씻고 오라고. 그때까지 자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예전에 풍습이라고 가르쳤지만 저는 그게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이게 네팔의 그런 풍습이다, 네팔의 그런 문화가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권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사회를 자기가 조정을 하려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저희 할머니 봤을 때 짜증날 때 있어요. 할머니 이거 뭐야? 저한테도 지금도 가끔씩 이제는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수자 너는 장남이고 외아들이고 첫째인데 딱 샥자 가문의 사람만 결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연해졌었고요.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 나이층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많이 교육을 줘야 되고 많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바뀌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할머니한테 화를 내는데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머니도 잘못 없어요. 그때 당시에 교육을 이렇게 시켰어요. 겁을 주면서 시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얘랑 너 올리고 얘랑 같이 먹으면은 얘랑 같이 하면은 지옥 간다 죽는다 하면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그거를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카스트 제도가 있다 이거는 진짜 풍습이라고는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엄청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원하는 사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하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친구끼리도 놀면 안 되고, 우리도 어릴 때는 진짜 맞게 살았습니다. 그 친구랑 이제 놀고 오면은 엄청 맞고 밥을 안 주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계급 사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고 저도 그렇고요. 이제 제 동생, 제 친동생도 이번에는 그 인도계 네팔 사람이랑 결혼을 했고요.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시도를 하셨고, 그때는 엄청나게 화를 내고 뭐 우리 할머니도 진짜 반대하셨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행복해요. 그때 당시에는 뭐 할머니가 야 니네 지금 결혼해보기만 해봐, 한 달이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나갔는데 이제 아이 가지게 되는데 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도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민족이랑 살아가는 것도 이제 편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도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고 그거를 배워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터치를 안 하고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주고 공부하고 그들한테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런 식의 사회가 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한국에 왔을 때는 처음에 그 계급 사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팔에는 계급 사회가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리고 계급 사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그 아버지 친구들 한 번 한국에서 왔을 때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봄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옥상에서 그 굳이 그 삼겹살을 구워 먹겠다고 해서 한국에서 불판 고기판까지 들고 와갖고 그 큰 막 소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1리터짜리 그 담금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를 들고 와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서 한국 분들이 한 번 우리 집에 옥상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이렇게 일어나갖고 막 먹고 먹이고 뭐 사주고 막 이렇게 먹이고 막 술잔 돌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저는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이 사람들 도대체 뭐지? 막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먹이고 막 그러지가 않는데, 그리고 막 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같은 숟가락을 퍼먹고 막 먹여주고 또 같은 숟가락을 또 자기도 먹고 막 잔을 막 털고 막 그런 걸 본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 도대체 뭐지? 이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그냥 다 어울리는구나. 뭘 따지지 않네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좋은 이미지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뭐 한국에는 만약에 제가 진짜 가게 되면은 이런 눈치 보고 살아야 될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또 네팔에는 조금 다르게 자기 사람들끼리는 계급이 있다고 막 이렇게 너무나 꺼리하고 너무나 이제 자별을 하는데 또 외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신이라고 이렇게 대접하는 문화가 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돈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어차피 손님들 오니까 돈은 주고 갈 거고 뭐 여기서 어느 정도 뭐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접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힌두 문화권 안에도 보시면 일단은 집안에 오는 손님은 신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러 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네팔에 가시게 되면은 진짜로 이렇게 누군가를 차 한잔 하자 이러면은 진짜 진심인 거예요. 가서 차 한잔 드시고 오셔도 되고요. 진짜로 이번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삼촌이랑 형수랑 이제 가족들이 한번 어서 한국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에 나와본 적이 있었어요. 그 나온 이후에 한번 저희 형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영상 통화가 왔는데, 예, 형 왜요? 갑자기 했더니, 야, 니네 친구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있어요. 이런 거야. 무슨 소리지? 뭐, 내 친구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누군데 한번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보여줬는데 갑자기 여행을 가시는 여성분들인데, 수달씨!
보여주면서 죄송해요 저희가 여기 집에 오게 됐습니다 이런 거야. 저분들이 뭐지? 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있지? 이러면서 막 진짜 소주를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면서 한국말로 했더니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이제 그 형한테 제가 TV에 봤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나 봐요. 형도 되게 반가워하고 수잔이 왜 알아요 이러면서 집에 데리고 갔네요. 그래서 가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서 2명. 그래서 네 여러분 저를 아세요? 이랬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요. 가자고 그래서 왔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너무 미안했나 봐요. 제가 이제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갑자기 영상 통화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설거지가 이제 하고 갔다고 이러면서 밥을 잘 먹었는데 뭐라도 해놔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설거지를 잘 하고 가셨더라고요.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또 외국인들한테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이런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로 차 한 잔이라도 뭐 이렇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문화는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팔에 가실 때도 또 다들 그렇다고 하진 않습니다. 뭐 바가지 씌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겠죠. 근데 그 외에도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초대하면은 가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좋기도 합니다. 우리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제가 아까 뭐 개구 사회가 이렇게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항상 저는 이게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약간 그때 당시에 한번 그 영어 수업이 있었거든요. 대학교에 마지막 때 거의 한 학기가 끝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영어로 수업하고 제가 이제 소개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영어로 소개하고 그때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수잔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손 들어줘 했더니 대부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해가 외국인이고 뭐 여기 공부하고 있고 저한테 궁금한 것들이 많겠죠. 뭐 어디서 왔니 이런 것 줄 알았는데 뭐를 물어보시는 줄 알아요? 수잔 혹시 네팔 왕자이세요? 라는 질문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일단은 되게 기분 좋죠. 내가 잘생겼나? 아니면 학교에 잘 입고 다니나? 이러면서 딱 보고 나 왜 이렇게 왕자라고 생각하지? 이러면서 뭐지? 이랬는데 근데 좀 이렇게 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전 그냥 농담도 있었어요. 왜 맞아요? 저 왕자예요. 뭐 저희 집에 3층에 막 수영장도 있고요. 뭐 4층에 가시면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와, 막 이런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죠? 했더니 원래는 유학 가는 사람들이 다 부자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네팔이라는 나라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있어. 그게 이제 부자가 아닌가? 얘가 무슨 네팔의 진짜 부족의 왕자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그 학교에 그렇게 다녔는데 계속 잘 대접받고 계속 그랬는데 와, 내가 왕자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랬나?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건가? 왜 이렇게 차별하지? 뭐 이런 게 조금 저한테는 뒤늦게 오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외국에서 여기 뭐 유학 왔다 하는 사람들한테 대부분 약간 부자이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여태까지 제가 그래도 뭐 한국에서만 자별도 받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한국에 뭐가 좋아요? 정이라는 문화 있다고 하잖아요. 네팔도 똑같아요. 밥을 한 번 주면은 안 좋다고 2번 줘야 된다. 한 번 주면 정없다 2번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저도 그 점을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뭐 저한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저를 항상 제 곁에서 저한테 오늘은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도 굉장히 어렸을 때 진짜 지쳐갖고 막 알바하고 지금 이제 바로 피로 때문에 막 이게 쓰러질 것 같은 지경인데 딱 들어오면은 항상 저를 반가워하시는 그 경비실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네, 제가 한국말을 모르는 것도 알고 저한테 또박또박 말했어요. 안녕 수잔 막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하시고 오늘 어땠어? 막 힘들지? 막 이러면서 한국어 잘 공부하고 있어요. 항상 인사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이렇게 새벽에 좀 들어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봉지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가서 먹어 이러면서 딱 이렇게 열어봤는데 딸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딸기 하나 줬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큰 선물인 거예요. 돈으로 뭐
뭘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 뭐 딱 갔는데 눈물 나요. 딸기를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를 그래도 이렇게 반가워해주고 나를 좀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분들도 계시네. 네, 반면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아저씨가 뭐 나한테 냄새 난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딸기밥 먹는 게 뭐 수고했다라는 말이 저한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정 때문에도 제가 이 한국에 이렇게 더 오래 있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5년도에 큰 지진이 있었죠, 네팔에. 그때 당시에도 저희는 방송하고 온 그 계기였죠. 그때 당시에도 저 그 가끔씩 이렇게 밥 먹으러 갔을 때 시장으로 가거든요. 시장을 가서 밥을 먹었는데 어떤 할머니 한 70 정도 되신 분 같은데 갑자기 와서 제 손을 잡으신 거예요. 저를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야 이러면서 네 안녕하세요 저 아세요? 알지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뭐야 가족들은 잘 있냐 막 이러면서 뉴스에 보는데 막 난리더라고 막 이러면서 되게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기야 TV에 봤는데 제 친구 찌기 할머니 이게 너무 슬퍼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 그래. 울어서 된 일 아니야. 여기 뭐 저 할머니가 여기 바지랑 이런 거 좀 하는데 뭐 네팔 갈 때 이거 가져가 내가 뭐 좀 할인해 줄게 이러신 거예요. 저 무시길래 이러면서 저 아세요 할머니 알지 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러면서. 네, 하여튼 TV를 나오면서 제가 뭐 제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네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지진 났던 것들도 한국 분들이 제게 자기 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일 처음으로 이제 구조 물품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평생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할머니도 그렇고 그 경비 아저씨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저를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한국어도 이렇게 해서 이런 나쁜 일들 또는 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저한테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한글 이렇게 없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와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 마음을 전달하고 또는 그죠 이렇게 받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요즘 이제 국뽕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뭐 김치 좋아요. 뭐 저는 이제 뭐죠 김치찌개랑 뭐 삼겹살 없으면 못 살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저희는 그 단계는 넘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제는 그만 먹고 싶어요 할 때도 있고요. 가끔씩 또 집에 갈 때는 이제는 먹고 싶네요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이제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한국은 좋아요 이렇게만 해서는 된다고 생각도 안 해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떤 사회에서 저희들 거주하면서 같이 살게 된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진심인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뭐 네팔 대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요. 제가 네팔을 이거 진짜 대표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제는 뭐 문화외교관이라고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끼리도 우리 그 비정상회담 했던 사람들 또 여기 와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분들도 우리는 이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대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도 네팔에 모르는 것들이 많을 거고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는 거고 저도 한국에 와서 처음에 모르는 것들이 많고 와서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대표 수자니만 하는 것들은 다 네팔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네팔인으로서 수자니 경험했던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만 이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상반행의 그런 그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도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네팔에서 와 있는 여기 근로자만 해도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여기 와서 옛날에 한국에 있었던 일이랑 비슷한 일인 거고요. 그리고 저도 네팔 사람으로서 제가 여기 와서 사장님 나빠요만 해서는 안 돼요. 사장님이 왜 저를 나빠요 했을까요? 저한테 왜 욕을 했을까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뭐 한국 사람들만 무조건 우리한테 잘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도 일을 하면서 수당을 받는 거고 그 외에도 제가 실수하면 저한테 야 임마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와서 한국 사람들한테도 너무 차별이 심해요 이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차별을 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근로자분들한테도 저는 가끔씩 이렇게 강연 나갈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한테는 돈을 줬다고 해서 모든 게 아니라
저희도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것들이 이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역지사지라는 저는 이제 이 단어가 되게 저한테는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그 삼겹살 사건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약간 이제 입장을 바꿔봤으면은 그 사람도 진짜로 뭔가 일이 있었으니까 저한테 그랬을 거라고 그냥 와서는 저한테 막 이렇게 말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뭐를 할 때마다 약간의 이제 입장을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항상 이제 공포는 의지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이거 항상 이게 잠 깨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놀래더라고요. 다음부터 이거 바꿀게요. 네. 하여튼 이거는 좀 되게 간단한 건데요. 네팔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대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수업을 갔을 때 저한테 교수님이 항상 저를 물어보는 분이 계시거든요. 수장 오늘 이해했어요? 다 했는데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때는 이제 힘든 게 있거든요. 근데 매일 와서 그랬는데 저는 맨날 이렇게 약 올린 것처럼 이렇게만 하고 네 하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얼마 안 됐었던 거라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교수님 저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한번 가서 뵀죠. 교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야 임마 너 진짜 나를 무시한 거야?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 그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알려줬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이렇게 아직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런 거는 미리미리 얘기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간단한 거인 것 같은데 이 하나 때문에 모르고 사이는 것들이 자멸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오면서 네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고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배우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도 네팔에 있을 때는 이럽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상방향의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별이란 것은 어디 가도 있어요. 저희 뭐 태어날 때부터 자별하잖아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그것도 자별적인 발언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런 것을 없애려고라기보다는 일단 어떻게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뭐 이제는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람들 여기서 4만 네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진짜 적으로 만든 게 나아요? 아니면 친구로 만든 게 나아요? 그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오늘 진짜 뭐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네팔을 바탕에서 수장이 13년 동안 한국에 뭐를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게 되었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모르겠어요. 조금 지루하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시간 좀 되면은 질문 받아도 될까요? 저는 물 마시고 있을 테니까요. 네네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좀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책을 쓰셨는데 보통 탈모 책 나올 때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네. 책을 쓰시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일단은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수장은 유창하게 한국말을 잘하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말하는 말하는 자체 또 말투가 이제 다르지만 또 읽는 거 또는 쓰는 것들이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쓰면서 뭐 네팔 내용은 누가 쓰겠어요? 내가 써야지라고 이제 좀 앞서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쓰다 보니까 내용들을 좀 정리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도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팔 같은 거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누가 말하면은 그게 이제 역사가 되고 그게 기록이 돼버리니까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또 책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네. 제가 네. 질문해도 될까요? 그 아까 말씀 중에
저도 오늘 공감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저도 한 25년 전에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네. 한 5년 정도 있다가 왔었는데 그때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의 제 언어 실력보다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10년 사셔서 이 정도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언어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요. 그때도 저도 이제 똑같이 그 한국, 북한 그 합쳐서 코리안이라고 이제 네. 한다면 전 세계에 지금 떠나서 살고 있는 분들이 한 750만 정도가 됩니다. 네네. 굉장히 많은 이제 숫자가 해외에서 모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만 네팔인들이 지금 아까 근로자만 한 4만 명이 네, 된다고 맞습니다. 하고요. 그 근로자들이 실제로 굉장히 이제 부당한 대우도 받고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삶들을 제대로 살 수 있지 못하고 맞아요. 또 많은 안 좋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저희 해외 코리안들도 거의 똑같이 네. 더 하면 덜했지 하여튼 비교를 좀 하기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힘든 처우를 받으면서 역사 속에서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인권 아니면 재외 동포들에 대한 또 외국인에 대한 게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예를 들어서 일본 교포 같으면 아직도 선거권이 자국의 어떤 시민권을 받지 않으면 뭐 3대째 세금을 내고 있어도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처럼 아직도 계속 힘든 삶들을 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만약에 수산 선생님 같은 경우 본인이 그걸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지금 이 한국에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또 뭐 다른 나라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뭐 개인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든지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네네. 지금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방송이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제 한국 분들한테 저희 나라 문화, 우리나라 문화도 이제 많이 알려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와서 이게 뭐 좌우로 이건 얘기를 처음인 것 같지만 저는 진짜 한 1000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지속적인 것을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와 있는 그런 이주민들이라든지 또는 그 근로자분들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법무부하고 주립국에서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재능기부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당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언어라는 장벽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실수했으면은 그대로 이제 벌을 받아야 되고, 근데 실수 아닌데 모르게 이제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통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좀 이렇게 상담 같은 것도 해주는 일들은 좀 제 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아들을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느꼈는데, 저희 큰애가 특히 이제 유치원 다닐 때 한참, 저 서울에서 왔어요. 근데 영어 유치원이 엄청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건 참 소용없었다는 건 알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보내보면은, 큰애가 그런데 적응이 잘했는데, 둘째 때 무슨 문제 있었냐면, 그냥 돈 내러 왔어, 사무실을. 근데 거기 돈을 내러 갔는데, 우리 애가 어떻게 서울하는가 이렇게 봅시다 했더니, 정확히 CCTV 같이 이렇게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랬더니 선생님을 담임선생님 불렀는데, 내가 거기 원어민 선생님이라고 말하자면, 와가지고, 결론은 얘가 말을 안 들어서 혼자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발레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싸웠다는데 그거 같이 싸우는 애는 걔는 그냥 같이 수업을 해보고 우리 애만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짧은 영어로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자기 교육 철학이다 이러면서 혼자서 생각하지. 근데 저희 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무슨 생각했어?
몰라. 애가 팩트 성격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유급이었고 진짜 마루따였었고 진짜 어려웠어요. 저도 정말로 저는 이제 수업 때도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한테는 계속 나가라는 게 저는 많았거든요. 네. 그때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일단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가 저도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영어라는 것은 일단은 배워야 되는 거는 맞아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우리는 맞으면서 배웠으니까 영어라는 그런 중요성을 몰랐죠. 근데 지금 와서는 그때 저한테 가르쳤던 선생님들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만큼 영어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분들 덕분이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옛날에는 이제 뭐 때리고 막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랑 이제 같이 이제 활동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중학생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영어를 잘해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을 때만 해요. 근데 책으로 공부하라 이러면은 안 해요. 근데 친해져 보니까 얘가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자 오늘 네가 하는 게임을 좀 영어로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이러면 30분 동안 누구도 못 말려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뭐 공부는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 끊어서 아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이후로 제가 말을 한참 좀 옮겼어요. 왜냐면 애가 말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정말 터지는 거예요. 남자인데 그럼 엄마 이러면서 애가 약간 ADHD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교육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초등학교 때도 한참 이제 그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이 하던 시절이었는데 저 그때 정말 충격을 제가 받았던 게 엄마들이 원어민 선생님이 흑인이시니까 미국에서 왔지만 흑인이니까 싫다. 특히 여자 엄마들이 막 그래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바뀐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인데도 지난번에 한번 배구를 보러 안산을 간 적이 있어요. 안산에 갔는데 거기 그 다문화거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처음 가봤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막 시장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은 이렇게 바뀌면서 가야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런 것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역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죠.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오늘 주제가 약간 책 얘기도 하시겠지만 어떤 진짜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너무 괜찮은데 이게 애가 그때 그 충격 받았던 애가 걔가 엄마 여기 엄마 빨리 가자 무슨 얘기인지 몰라 뭐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 이게 특히 외국인 똑같은 외국인도 무조건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온 대기는 좀 무조건 괜찮다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선생님이 서양에서 온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진짜로 이 짧은 영어로 싸웠어요. 물론 당신이 그 하는 기획집을 왜 혼나는지도 모르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혼자 놔두면 되는 거냐고 이게 수업이냐 이게 인성 교육이냐 영어만 하는 거냐 시간만 좀 주시면은 바뀔 겁니다. 좀 그거를 바꾸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동남아 저 인천에 살았었거든요. 거기 저도 그걸 제가 느꼈는데 좋은 일 하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오늘 선생님 다음 일정이 지금 바로 출발해야 돼서 사실은 좀 질문을 더 여러 개 받고 강 선생님한테 오늘 조금만 더 빨리 교육 끝나고 많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강의도 너무 재밌게 듣다 보니까 보지 못했고요. 오늘 아마 궁금하신 거 좀 많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금 바로 또 출발하셔야 돼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다름에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다름이라는 거 어쩌면 그 다름 때문에 상처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기억도 못하고.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은 평생 그걸 잊지 못하는 상처가 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우리 안동 안에서도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 안에 함께 사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한다면 그 도시가 가장 건강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네팔하고 안동하고는 비슷한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 중에 그 손님을 신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안동에도 공제사 접빙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선조, 조상, 어른들을 제사를 잘 모시고 존경하고 또 접빙객, 손님들을 잘 모시는 게 우리 안동의 또 덕목이거든요. 그것처럼 네팔과 이 안동 좋은 또 공통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네팔을 알고 또 네팔과 교류하고 네팔과 더 친해지면 우리도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우리 삶들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강연 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